콜레라 교훈. 전쟁도 이런 전쟁이 있으랴? 정말인지 아비규환이다. 한 환자의 팔에 링거 주사액을 꽂고 채 돌아서기도 전에 심한 구토와 설사로 완전히 탈진한 새 환자들이 계속 실려 들어온다. 4시간 만에 병원 마당이 환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고 병원 밖의 망고나무 그늘 밑에까지 환자들을 눕혀보지만 그것도 몇 시간 안에 10,000원이다.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리고 교과서로만 배웠던 콜레라다. 밀려 들어오는 환자에 비해 일손이 턱없이 부족하다. 환자들이 화장실에 갈 여력도 시간도 없다. 일어날 힘도 없어 그냥 누운 자리에서 계속 설사와 구토를 해야 된다. 얼굴은 심한 탈수로 인해 가족들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눈과 볼이 쏙 들어가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다. 설사를 하는 한 환자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확 열린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돗물처럼 콸콸 흘러나오고 있었다. 10초 정도를 그렇게 흘려보낸 뒤 환자는 그 자리에 푹 쓰러졌다. 몇 초 만에 3리터의 물이 몸에서 빠져나가 수분과 전해질 부족으로 지탱할 힘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4-5번 정도 설사를 하고 나면 몸에 남아있는 물이 거의 없게 되어 대량의 링거액을 혈관 주사로 급히 공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심한 탈수로 1-2시간 안에 목숨을 잃게 되는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것은 초를 다투는 시간과의 전쟁, 그리고 물을 짧은 시간 안에 몸속에 사정없이 퍼부어야 하는 물과의 전쟁이기도 했다. 보통 500cc 링거액을 적게는 6병을, 많게는 10병 이상을, 그것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주입해야 하는데 100여 명의 환자에게 그렇게 수액을 공급한다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니었다. 자기에게 주사를 먼저 놓아 달라는 환자들의 아우성, 구토와 설사를 하는 오액 소리, 복통과 근육통으로 인한 신음소리, 구토와 설사의 분비물들에서 나오는 악취와 엄청나게 달려드는 수십만 마리의 파리떼, 링거 주사액을 들고 환자들 사이로 바쁘게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나와 간호사의 긴장된 숨소리,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명을 다한 환자 가족들의 곡소리 등 정말이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처참한 아수라장이었다. 며칠간을 밤낮으로 뛰어다니다 보니 내 몸도 너무 지쳐 있었다. 의사 1-2명만 더 있었으면, 아니 혈관 주사를 꼽을 수 있는 간호사 몇 명만 더 있었으면. 하지만 그렇게 아쉬움에 빠져있을 시간도 없었다. 지쳐있는 몸을 추슬러 정신을 차리려 애써보았다. 우리 도움이신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그러곤 제법 큰 학생들 6명을 불러 사람들을 살려보자며 도움을 청했다. 자기들도 전염이 될까봐 겁에 질려 쉽게 대답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꼭 지켜주실 것이니 절대 걱정하지 마라. 는 나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는지 눈을 크게 뜨며 그렇게 해보겠다고 대답을 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손을 입안에 절대 넣지 말 것. 환자를 만진 뒤 데톨 비누로 꼭 손을 씻을 것. 이 2가지 명령 아래 2명은 교대로 환자들 주변에 소독약을 뿌리게 하고 나머지 4명은 나와 간호사를 도와 링거에 교체하는 일을 하도록 했다. 일사불란했다. 이틀 뒤엔 도와주던 아이들에게 혈관 주사를 직접 녹토로 시켜보았더니
숙련된 간호사들처럼 척척 해내기 시작했다. 일이 한결 쉬워졌고 도와주고 계심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자지 못해 많이 지쳐있음에도 아무런 불평 없이 오히려 자기들의 희생에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존엄한 일이라고 기쁘게 일하는 아이들을 보며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아이들이 혹시 성인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3월 말에 시작된 콜레라는 이렇게 한 달 정도를 누비고 돌아다니며 마을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다. 마을에 상을 당하지 않은 가족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다. 이렇게 된 것은 콜레라에 대한 주민들의 무지 때문이다. 대부분이 처음 당하는 일이라 간단한 설사병으로 여기고 하루 이틀 저절로 먹기를 기다리다 병원에 와 보지도 못하고 집에서 변을 당한 사람들도 많다. 이러한 환자들을 보며 정말 무서워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앓고 있는 질병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무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현대사회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가 물질주의라는 병을 앓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 병 자체가 아니라 개인이나 사회가 그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데에 있다. 이 무지는 콜레라처럼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기 때문이다. 의식도 하지 못한 채 병적으로 생명보다 물질에 더 가치를 부여하는 현대의 질병은 지금도 어느 곳에서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으리라 생각하니 남의 일 같지가 않다. 패스트처럼 무시무시했던 콜레라의 원인은 더러운 물이었다. 25년간 지속되던 전쟁이 끝나고 고향인 톤즈로 다시 돌아온 많은 사람들의 숫자에 비해 우물이나 수동식 펌프가 터무니없이 부족해 많은 사람들이 건기에 마른 강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한마디로 원인은 오염된 강물이었다. 이번 일을 치르며 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게 느낄 수 있었다. 환자들과 씨름을 하며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자주 떠올랐다. 생명의 물. 얼마나 적절한 비유인가. 물과 생명. 설사로 인해 빠져나오던 엄청난 양의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생명이 빠져나오는 것이었고 환자들에게 투여하던 링거액도 몸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물이었다. 문득 많은 현대인들은 혹시 영적인 콜레라에 걸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생명의 물.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의 가치가 인간의 영혼에서 급성으로 빠져나가 영혼이 탈진된 위급한 상태 말이다. 탈진된 영혼에 링거액을 부어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수록 이 세상은 건강한 영혼들이 많은 아름다운 세상을 될 수 있을 텐데 고통받는 환자들을 보며 콜레라의 원인이 단순히 더러운 물만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물론 오염된 강물도 문제지였지만 더러운 줄 뻔히 알면서도 그 물을 마실 수밖에 없었던 이곳의 열악한 환경이 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싶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책임이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은가? 선진 기술의 문화는 지구의 오존층을 파괴했고 지구온난화를 야기시켰으며 그것이 아프리카의 열악한 환경에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아프리카의 여러 전염성 질환에 우리도 어느 정도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콜레라는
수인성 전염병이라며 모든 책임을 물에만 돌리는 것은 분명한 책임 회피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쟁과도 같았던 한 달,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했던 한 달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은혜롭고 풍성한 한 달이었다. 아멘.